네, 안녕하세요. 안개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체계에 대해서 이 업무를 처음 맡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개인정보 법령 체계는 굉장히 방대하고, 봐야 될 자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자료에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으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령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제 법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입법에 대한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제정한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법률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 이 법령으로 또 그걸 이제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시행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해서 또 법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시행령까지만 있고요.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하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했고 개인정보법 제12조에 따라서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이라는 것을 제정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 중앙행정부처에서 각 부처의 현실에 맞는 보호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법이나 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더 전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고시나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또 고시나 지침의 더 기술적인 부분, 더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들은 해설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인 법령 체계는 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과 교육부 보호지침, 고시 지침, 그 다음에 해설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업무를 처음 맡으셨을 때는 이 법령 체계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법도 찾아봐야 되고 시행령도 봐야 되고 그 하위에 여러 보호지침, 교육부 보호지침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고시나 지침이 있는지 그걸 봐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법령에 대한 해설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law.go.kr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법령 체계도라는 것을 탭을 누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제일 상위에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령이 시행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있고요. 그 하위에 행정규칙으로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고시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는데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가로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로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 아니라 이외의 타 부처나 기관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가명정보 관한 사항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의 3단 비교표를 활용하면 법과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령을 보고 또 시행령을 찾아보고 이런 순서로 보시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아시기 위해서는 이 3단 비교표 중에 위임조문 3단 비교라고 되어 있는 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개인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제한이라는 제23조의 규정을 보면 민감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뭐 사상신념 이런 것이 민감정보인데 기타 사항들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보면 민감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뭐 1호의 유전정보, 2호의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호에 이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 기술 생성한 정보에서 생체 인식 정보에 대한 게 나오고요. 4호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 정보가 뭐냐라는 건 법률과 이 시행령을 다 봐야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간정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고위식별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는 고유식별정보가 무엇인지 규정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정의는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이걸 이제 고유식별정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보시면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 비교표를 활용하시면 한 번에 법령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지침이나 고시는 이 탭에 보시면 행정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누르시고 개인정보를 치시거나 아니면 가명정보를 치면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인 법령 체계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11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총칙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정보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용어의 정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2장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등은 보위나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4장, 5장 이 부분이 이 개인정보 처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고 제10장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인 성격이 약간 이제 공법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권리는 정보 주체 같지만 거의 모든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공공기관, 뭐 학교든 교육청이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각종 의무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법령이고요. 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있는지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래서 벌칙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징금에 대한 표시고요.
과징금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칙과 같으려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양쪽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자의 각종 의무를 요구하게 되고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벌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다른 법보다는 이런 벌칙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령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하위법령의 관계인데요. 이것을 살펴보시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업무를 처음 하시거나 또 현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민원에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 사실은 살펴봐야 될 하위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법령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3단 비교표를 이용하시면 전체적으로 법령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까지만 찾아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보호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시 보고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보호지침을 참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 2번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고시나 지침은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 조문에서 하위고시나 지침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해설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이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오시면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가급적이면 최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검토하셔야 되겠죠. 가장 이 해설서에 일반적이면서 종합적으로 돼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입니다. 그래서 포털에 올려져 있고요. 20년 12월에 만들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호법령 해석 실무규제, 그 다음에 표준 해석례가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매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집을 개정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말, 6월 초쯤에 이 업무 사례집 개정본을 공유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상담 사례집이나 심의 및 결정 모음집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전반적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교육부 보호지침을 보시는 것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들에서 하위지침과 고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부터는 이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5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시 제한 16조, 22조에 이제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과 관련되어 있는 하위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올해 3월에 개정본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들, 동의서 만드는 방법들, 동의서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뭐 각급 학교 개인정보 수집 업무 길잡이를 매년 개정해서 상위 법령에 대한 개정 또 보존 기간이 변경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화해서 길잡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이 길잡이를 보시면 해당 학교급에서 필요한 수집 비용 동의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서 교육기관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법 제21조의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파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하위 고시에 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를 보시면 설명되어 있고요. 제2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규정이 있고요. 하위 지침이나 고시는 없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안내판의 설치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조에 업무 위탁에 관한 이제 개인정보 처리 제한 사항은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안내서라는 해설서를 보시면 위탁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그 다음에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계약서의 양식 등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8조 이하의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라는 두 개의 고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가명정보는 2020년 8월에 데이터산법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러 업무 처리를 위해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교육 분야 가명 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 안전조치 의무 규정은 굉장히 내용도 많고 세부 기술적인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실 해설서를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안전조치 의무는 제15조 개인정보 수집비용, 17조 목적 내 제3자 제공, 18조의 목적의 제3자 제공, 23조의 민감정보, 24조의 고유식별 정보, 24조 2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에서 다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들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고 하는 고시에 자세한 규정이 있고요. 이 기준도 그렇게 상세하지 않아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중에 암호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이 조치 안내서에는 암호에 대한 기법, 기술,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30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규정이 있죠.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것은 올해 3월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현재 공유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 개정되어 있는 법령에 따라서 처리 방침에 새롭게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 의무 사항들, 권장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라벨링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자료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조의 2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측에 인증하는 곳이는 보실 필요는 없지만 대학의 경우는 이 조건에 맞는 대학의 경우 이 정보보호 인증에 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뭐 ASMS라고 하는데 A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33조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5만 명 이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고 아니면 50만 이상 다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100만 이상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고시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가 있고요. 실제로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따로 교육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제 하위고시들을 검색해 보시다 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하고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봐야 되는 기준 사항이고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봐야 될 기준입니다.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조금씩 다른 의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개인정보 파기 조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기는 보유기간을 달성했거나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이제 파기하도록 돼 있고 다만 이제 다른 법령에서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법령에 따라서 보존해야 되는데 공공기록물인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별표에 우리가 이제 보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준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여러 책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 보존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인 경우에는 이런 기준들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령을 파악할 때는 그 이외의 법령들을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아래 보시는 여러 법령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나 교육규칙, 대학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 이외에도 대학의 학칙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관련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자료는 개인정보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좀 설명드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업무하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